만약 당신이 신을 넘긴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모임 안에서 내 자리가 없다고 느끼며 마음이 흔들린다면 나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불안은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보았고 많은 사람의 만남과 이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며 사람들은 다시 모입니다. 경로당, 동호회, 종교 모임, 시위 모임,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하루를 버티기 위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임이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이 되는 경우를 나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젊을 때의 다툼은 소란스럽고 금세 지나가지만 나이가 들어 생기는 갈등은 조용하고 깊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자리에 앉는 위치 같은 사소한 것들이 마음을 오래 괴롭힙니다. 노년의 사람들은 몸이 약해진 만큼 마음도 예민해집니다.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며 아직 쓸모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누가 더 오래 나왔는지,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는지, 누가 중심에 서 있는지.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직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직함도, 사회적 역할도, 때로는 가족의 관심도 줄어듭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모임에 기대지만 그것에서도 다시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노인들끼리 모이면 다 그렇지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쉽게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노년의 갈등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경쟁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은 늙어서도 경쟁을 놓지 못하고 인정받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해온 사람은 작은 무시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하기 위해서도 훈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더 늦기 전에 남은 시간만큼은 스스로를 덜 아프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노년의 모임은 원래 따뜻해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말수가 줄어도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점점 다칩니다.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문제는 사람보다 태도에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모임에 나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에 따라 그 공간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5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것은 잘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피할 수 있어도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칠 일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만 마음에 새겨도 노년의 모임은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어른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혼자 울다 조용히 관계를 끊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당신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 산 사람이 같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건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노년의 모임에서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자리를 놓고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회장이 누구인지, 총무가 누구인지, 누가 말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지.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역할들이 사람의 마음을 크게 흔듭니다. 평생 사회 속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은퇴 이후의 공백은 생각보다 큽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전화가 줄어들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각이 서서히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임 안에서라도 내 자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년의 모임에서 자리를 탐하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쉼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서운해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말하며 누군가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모임에는 중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비켜서 있을 때 그 공간은 가장 평안해집니다. 앞에 서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말입니다. 노년의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농담으로 넘길 수 있던 말도 나이가 들면 마음 깊숙이 남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러세요? 자식이 그러면 속상하시겠어요? 이런 말들은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특히 노년의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이뤄왔습니다. 건강, 기회, 때로는 사람까지. 그래서 말 한마디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경로당 한쪽에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며칠을 나오지 않게 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악의적인 것도 아니었고 큰 소리로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노년의 모임에서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무게를 알지 못한 채 입을 연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의 삶을 평가하는 말, 비교하는 말, 내가 보기에 너로 시작하는 말은 거의 언제나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른은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삼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침묵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말수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많이 참고 지나갈 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오래 남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을 당신이 대신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소문을 옮기는 말은 절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말이야로 시작되는 문장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처음에는 친밀함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말은 돌아와 나를 향합니다. 노년의 모임은 작습니다. 말은 빠르게 퍼지고 오해는 쉽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에는 말을 줄이는 대신 표정을 부드럽게 하라고, 설명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라고. 그 작은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자리를 탐하지 않고 말을 아끼는 것. 이것은 도덕적인 요구가 아니라
노년을 덜 아프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보호입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온 당신에게 남은 시간만큼은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의 모임에서 세 번째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과거를 너무 많이 꺼내 보이는 일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할 기회가 줄어들고 들어주는 사람이 귀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순간 마음의 문이 한꺼번에 열리기 쉽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 억울했던 일, 실패한 사업, 상처로 남은 가족 이야기까지 처음에는 그저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시간 지켜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모임에서 과거의 상처를 자주 꺼내는 것은 마음을 가볍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듣는 사람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해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는 반복되는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 짐이 됩니다. 누구도 의도적으로 냉정해지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는 순간 공감은 피로로 바뀌고 피로는 거리로 이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꺼낸 이야기가 반드시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분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는 말은 동정으로 시작해 소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의 결은 조금씩 바뀌고 결국 당사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상처 입힙니다. 나는 경로당 한 구석에서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가 다른 방식으로 돌아와 깊은 배신감을 느낀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후로 아무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말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말할 장소를 잘못 선택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 데서나 꺼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모두의 귀가 열려있는 장소가 있고 한 사람의 마음만을 위해 열려있는 귀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통의 기억은 더 그렇습니다. 고통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태를 바꾸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노년에는 슬픔을 이야기로 만들지 말고 침묵으로 품으라고.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 적어도 좋고 혼자 걷는 길에서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흘려보내도 좋습니다. 꼭 사람의 입을 빌리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불행을 정체성처럼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내 인생은 늘 이랬다라는 말은 스스로를 그 틀 안에 가두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당신을 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얕아집니다. 노년의 모임은 공감의 장소이지 고백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의 고통을 들어줄 여유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닫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지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존중받아야 하고 그 존중은 함부로 드러내지 않을 때 더 오래 지켜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생각은 깊어져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조용한 태도 속에서 그 사람의 깊이는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나는 수많은 어른들을 보아왔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이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아픔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삶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오늘의 하루를 조용히 살아냈습니다. 노년의 존엄은 화려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켜낸 침묵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모임은 더 이상 상처의 장소가 아니라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노년의 모임에서 네 번째로 스스로를 아프게 만드는 습관은 비교하는 마음과 지나친 간섭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기준이 굳어지고 다른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임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구의 자식이 더 잘 되었는지, 누가 아직 건강한지, 누가 여행을 자주 다니는지, 이런 이야기는 겉으로는 가벼운 안부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그 미묘한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말입니다.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나란히 놓는 순간 만족은 사라지고 결핍만 남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에는 삶을 나란히 놓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사람마다 시작점도 다르고 지나온 길도 다르며 감당해온 무게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자신의 삶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자존감이 약해질 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비교는 더 아픕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이 개입하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대부분 선의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선의가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싶어 합니다. 설령 그 선택이 서툴러 보이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노년의 모임에서 조언은 쉽게 간섭이 됩니다. 듣지 않겠다는 표정이 보이는데도 계속 말을 잇는 순간 관계에는 금이 갑니다. 나는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왜 멀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과 통제받고 싶은 마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조언보다 공감이 필요하고 해결책보다 침묵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이야기에 깊이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서 당신의 의견을 원한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들어주길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태도는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모임에서 편안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특별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군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침착함이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깊고 조용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권합니다. 모임에서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말고 덜어내려고 하라고 판단을 들고 말을 들고 비교를 덜 하십시오. 그 자리에 당신의 삶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에는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보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노년의 모임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쉼의 공간이 됩니다. 비교와 간섭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노년의 모임에서 마지막으로 꼭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 사이에서 이기고 지려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것이 노년을 가장 외롭게 만드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의 경쟁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고 때로는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모임 안에서 말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옳은지 따지려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금이 갑니다. 이겼다고 느끼는 사람은 잠시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남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노년에는 승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오래 앉아 있을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이길 수 있는 말보다 잃지 않아도 될 관계를 택하라고. 노년의 인간관계는 효율이 아니라 온기로 유지됩니다. 따지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그냥 웃고 넘기는 데 쓰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례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한마디를 참지 못해 오랜 관계를 잃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말 한마디가 통쾌함을 줄 수는 있어도 밤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순간의 승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계를 가볍게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모임에 끝까지 남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자리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물건도 약속도 사람도 덜어낼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노년의 모임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면 잠시 발걸음을 늦추어 보십시오. 빠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자체가 당신을 얽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평안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신을 돌보는 데 써야 합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며 천천히 걷고 한 잔의 차를 앞에 두고 숨을 고르는 시간,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노년을 지탱합니다. 모임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박수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의미를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 그 가치를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젊은 시절의 선택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노년은 잘못을 바로잡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시기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세월을 스스로 위로해주는 시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잘 지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 여백 속에서 마음은 숨을 쉽니다. 나는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사람을 많이 곁에 두는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해치지 않는 몇 사람, 아니면 혼자서도 편안한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5가지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사람 사이에서 자신을 조금 덜 소모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시간만큼은 부드럽고 조용하기를, 이것이 오래 산 사람이 같은 길을 걷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진심입니다.